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이요. 어머니도 아시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딩크족? 그게 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공감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제 며느리가 딩크족이라며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제 아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이게 딩크족이 맞나요? 이건 그냥 백수 아닌가요? 저는 올해 한갑을 맞은 엄마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아들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참 야무지고 똑부러져 보이는 아가씨더라고요. 회사 성실하게 다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해주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며느리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 세상에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집에 눌러 사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겠다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애 아빠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겠다 싶었어요. 결혼식 날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제 품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곧 손주도 보겠구나. 그런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까요?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혹시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신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이요. 어머니도 아시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딩크족? 그게 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들이 옆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안 낳고 둘이서 살겠다는 거래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손주를 한 번도 못 안아보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손주 사진 보여주면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베개에 얼굴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젊은이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가 손주 보고 싶다고 애들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만 행복하면 돼. 요즘 세상이 워낙 힘들다는데 억지로 아이 낳으라고 강요 안 할게. 대신 너희 둘이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면서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이는 안 낳더라도 둘이 맞벌이 하면서 재밌게 살겠지. 요즘은 부부가 각자 커리어도 쌓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사는 게 트렌드라며 우리 아들 부부도 그렇게 살겠거니. 아이 안 낳는 대신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여유롭게 살면 그것도 좋은 삶이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결혼하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였나?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엄청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걱정하지 마.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지쳐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가 알게 된 건데요. 평일 낮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세아가, 지금 회사 아니야? 휴가야. 아, 어머니.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일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며느리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며느리가 일을 시작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평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 말이에요. 지혜야, 면접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아직 취업 생각 없어요. 좀 더 쉬려고요. 좀 더 쉬겠다고요? 이미 석 달째인데요. 그때 제 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좋은 자리 찾기도 어렵다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점점 더 야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나가는 날이 많아지고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면 괜찮아 엄마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아들아, 지혜는 언제쯤 다시 일 시작하려나?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혜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야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대. 당분간은 좀 쉬게 해주고 싶어. 당분간이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또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부 일에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요, 여러분. 며느리가 일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와중에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오더라고요. 일본 갔다 오고 몇 달 후에는 유럽 다녀오고 아들한테 물었어요. 여행 갈 돈은 있어? 지혜가 일을 안 하는데. 엄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모아둔 돈이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3년 넘게 일도 안 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와요? 그리고 며느리 SNS를 봤는데요. 여행 사진 잔뜩 올려놓고 맛있는 거 먹는 사진도 계속 올리고 제가 보기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아들은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때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야,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니?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그럼 언제쯤 다시 일 시작할 생각이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희 딩크잖아요. 응, 저희 아이도 안 낳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둘 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건 저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 명이 벌면 되잖아요. 지금 민준이 수입으로도 저희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라이프 스타일. 저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한 사람만 벌고 한 사람은 놀아도 되는 게 딩크족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딩크족이 맞벌이 부부 아닌가요? 두 사람이 벌고 아이는 안 낳는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안 벌고 아이도 안 낳고 해요. 그럼 그냥 백수 아닌가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혼자 벌어서 두 사람 먹여 살리는 기계예요? 며느리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고 여행 다니고 그러는 동안 제 아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어요. 회사 일 때문에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딩크족이라고 해놓고 왜 한 사람만 이래요?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건 둘 다 커리어에 집중하고 둘 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약속 아니었나요?
왜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이 제 아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 회사에 잘 다녔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전업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안일도 반반씩 한대요.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한대요. 그럼 며느리는 하루 종일 뭐해요? 그 다음 주에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들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지혜랑은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지. 아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혹시 지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 순간 아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 지혜가 일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잖아. 너 혼자 벌어서 두 사람이 살려니까 힘들지 않아? 엄마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너 요즘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많이 하잖아. 그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지혜랑은 상관없어.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해? 그 질문에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좀 힘들긴 해. 근데 지혜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무슨 이유? 일하기 싫다는 게 이유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지혜도 회사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 상사한테 시달리고 야근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근데 사실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 일도 많은데 지혜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승진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지혜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한테 미안해야 돼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이후로 며느리 얼굴 보기가 싫어졌어요. 전화 오면 받기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처음엔 그렇게 예쁘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남한테 기생할 수 있어요? 본인 남편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인댁도 이해가 안 가요. 딸이 3년 넘게 일 안 하는 거 알면서 뭐라고 안 하나요? 제가 며느리 부모 입장이면 당장 딸한테 전화해서 야, 너 정신 차려. 당장 일 알아봐라고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친구들 만나도 이 얘기만 하게 돼요. 친구들도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니? 딩크족이면 둘 다 벌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 이해가 안 가. 내 아들 너무 착하다. 그런 거 왜 참아? 며느리가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딩크족이라는 핑계로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한 건 아닐까 하고요.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참고 지켜봐야 할까요?